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입금을 공부하는데요. 입금 중에 우리 간주입금,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입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뭐 TAT 1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TAT 1급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실기로서. 실기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 실기적인 구성을 보면 법인조정에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표라고 있긴 하지만 이제까지 역사상 80 여러분 구했는데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안 나와요. 그냥 두 개만 나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TAT 1급이라는 것들은 잘 나오는데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 정도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제도의 의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뭐 때문에 있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세무 2급에서 보면, 세무 2급이 아니죠. 세무 2급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보증금을 월 임대료 환산해서,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제도가 있죠. 간주 임대료 들어보셨죠? 그런 제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보증금 받은 것 중에서, 그죠? 이 월세에 상당한 VAT 포함해서 월세에 상당한 금액이 있죠. 등가를 맞춰서 보증금 받았으니까 월 임대료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거랑 얘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구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이런 산식에 의해서 구해진 금액을 뭐예요?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무조건 입금 불산입으로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9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첫 번째 하나 배웠는데 접대비, 거래처 김과장 기억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해. 이거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두 번째라고 하면 요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세 정책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요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요렇게 산식을 구한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과세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제도예요. 그 요건이 뭐냐면 법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돼요. 법인은 다양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업도 할 수 있고 뭐 도소매업, 제조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말은 법인의 자산 중에서 얼마만큼? 50% 이상이 뭐예요? 그 사업용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전부 다 부동산 임대업에 뭐예요? 사용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대표성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한다고 무조건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차입금이 과다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과다하는데 어느 정도를 과다하다고 볼 거냐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요, 우리가 적수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적수라는 걸 지금 잘 모르면 한 200 초과란 말이 부채 비율이 뭐예요? 200% 이상이 초과되는 그런 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적수라는 개념이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부 다 1월 1일이라고 다 그저 가정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자본이 있고 여기 부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10억이라 하면 부채가 10억이라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100% 나누면 돼. 100%가 됩니다. 그럼 이거 20억이라면 그죠? 200%가 되잖아요. 그죠? 2배. 초과니까 뭐예요? 한 25억 되면요. 나누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2점, 그죠? 250%의 부채 비율이 2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배라는 말은, 그죠? 그죠? 요거에 한 20억을 초과하는 정도예요. 즉, 이 말은 자기 자본보다 뭐예요? 한 2배 초과하는 정도의 차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냐면,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넘돈으로 뭐예요? 대부분을. 그죠? 부동산 임대업 자산을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옛날에 뭐예요?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여튼, 대기업에서 많은 그저 돈을 투입해서 투기 있죠. 건물에 투기했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취지는 뭐야? 투기 방지 등 목적으로 뭐야?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일정한 금액은 뭐야? 그죠? 임대료 과세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는 말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원래 원고에는 요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제가 입력을 해서 전부 다 한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요.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이 나와요. 이렇게 전부 다 뭐 보증금 해가지고 이 산식에 있잖아요. 의아한 거를 전부 다 하면 실제로 돌려보면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는 거죠? 보증금 받은 거 중에서 이만큼은 뭐예요? 간주임대료로 봐서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 아시겠죠? 다분히 있죠. 제재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는 조금,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성능차고 이런 거 안 배운 상태에서 같이 정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다음 기회에 제가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익 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수익은 이제 그죠? 입금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예시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예요? 아니라 하더라도 순자산 증가액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입금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시험엔 유독 얘가 잘 나와요. 국고보조금. 여기 잘 나오니까 그냥 이거 하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뭔가 지원을 받은 제도가 바로 국고보조금이 되는데 정부보조금. 자, 이렇게 되면 회계 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가 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각하는 스케줄만큼은 뭔가 계속 상각해서 적정한 부채 가액을 갖추게 될 건데요. 근데 얘가 지금 그저 현금을 잃고 5천 받고 회사는 자본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수익으로 안 잡고 그죠? 자본을 처리했다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 세법은 입장이 어떠냐면 그런 거 없다. 결국은 국가로부터 받든 어떻게 받든 돈이 들어온 거 아니냐,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냐, 세금을 내야 될 거를 보겠다. 그래서 이제 입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입금 산입해서 자본을 처리했으니까 기타가 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회사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자본을 처리해서 그 수익 손익계산서에 경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세법은요? 아니야, 세금 내야 돼. 입금을 본다. 그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배당은 제가 말 그대로 간단히 참고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간단히만 참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제의 반대는 뭘까요? 의제의 반대는? 의제 같은 말은 뭐죠? 맞습니다. 간주가 되겠습니다.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죠. 너 법인이 배당받은 걸로 봐서 그죠? 과세를 한다, 입금으로 보겠다는 제도가 바로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제배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배당처럼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경우 하나 하고 감자 등 있죠. 예, 따라가지고 뭐 합병 분할의 경우에 이 의제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게 간단하게만 입금이라는 거 말면 되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감자를 하면 그죠? 내가 기존의 주주들은 유상 감자를 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걸 주식 주고 결국은 뭐야? 그만큼을 차익만큼을 그죠? 더 받으면 내가 감자 차익이 되는 거고 그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종전의 주식 가격은 100원인데 감자 대가를 받는 건 120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0원만큼은 뭐야? 자본 거래를 안 보고 이거 실제적으로 뭐야? 그죠? 실제로 거래하면서 돈을 더 받은 꼴이 되잖아요. 이거는 배당한 걸로 봐서 뭔가 과세하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아세요. 더 이상 가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의제배당은 그죠? 입금으로 과세한다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디테일은 소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여기 오전에 풀 강의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입금을 드디어 했어요. 입금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입금은 결국은 자본거래가 많아요. 자본을 아무래도 자본이 약하는데 자본거래도 약한데 자본 얘기하면서 법인세도 약한데 법인세를 막 세무조금을 같이 끼우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세무조금 볼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유출부터 했잖아요.
유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유보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책은 유보부터 나온다고요. 그리고 더 악보는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결산조정, 신고조정부터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의미를 모르는데도요. 그거 모르고 유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 포기할 거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죠?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입금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그 자본거래가 많다 보니까 되게 그죠? 좀 생소한 메뉴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생소한 거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송금은 자주 받잖아요. 뭐 여러분들 접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접대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숙하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쪽은 회계 처리도 잘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낯선 게 더 크다는 거 선입관을 버리라고요. 조금 해보시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금불산입 보겠습니다. 자, 입금불산입은 우리 세법상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어떤 거래는 이 항목들은 순자산이 정당이 맞아요. 맞지만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본거래. 그죠? 자본은 자본거래를 불입자본, 납입자본에 대해 세금을 때리면요. 그죠? 돈도 만약에 출자해가지고 돈 들어왔으면 거기에 세금 바로 때려버리면 자본 충실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출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돈 들어왔다고 세금 매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본거래는 전부 다 뭐예요? 입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뭐죠? 기억납니까? 자기 주식 거래. 자, 기억나죠? 자기 주식은 세법은 바라볼 때 자산을 봐요. 그죠? 배웠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자본을 본다고.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자본의 증감으로 보니까 소익과 비용과 전혀 관계없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우리 세법은요. 당연히 그죠. 이걸 자산을 보니까 자산의 증감은요. 수익과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과 송금으로 보는 거니까 바라보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면 처분이익은 입금산입 기타로, 처분 손실은요. 송금산입 기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보니까 이중과세랄지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과세는 뭐냐면 두 번 과세하니까 방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2월 입금이랄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지금 배운 거가 뭐냐면 이걸 배웠어요. 여기 여러분이 자산 수정 이익 중에서 뭡니까? 2월 결손금액 보존된 금액은 충당된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라 했죠?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예, 법인세 있잖아요. 계상액 중에서 환입된 금액 있죠? 요거 환급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배운 게 뭐죠? 국세, 지방세, 관합금에 따른 환급금액, 가산금. 요 세 개를 벌써 배웠잖아요. 그럼 다 배운 거예요. 뭐 이거 100거 아니에요, 100개. 그러면 입금 불산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처 넘어가고요. 감자차익 다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입금 유보 추인인데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수정 회계 처리했을 때 유보의 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배웠죠. 수정 회계 처리하거나 혹은 자산부채를 제거하면 전부 다 그 차이 나는 일시적 차이가 다 없어져 가지고 추인이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2월 입금 유보 추인의 얘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10만 원 외상 매출금이 판매했지만 회계처리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 세법은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자산 증가. 뭐가 되겠습니까? 입금산입. 뭐 유보지 뭐 10만. 되겠습니까? 입금산입 10만 유보란 말이에요. 자산이 그만큼 10만 있어야 돼요. 근데 회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 과소계상한 매출액을 뭡니까? 뒤늦게 뭡니까? 그 다음 연도에 회계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회계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세무조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기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금 10만 원씩 벌써 냈는데 또 단기에 뭡니까? 이익 잡아가지고 수익 계상하면 결국은 1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내는 꼴이잖아요. 이건 안 되죠. 그건 두 번 가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월에서 또 입금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벌써 입금을 잡았는데
2월에서 또 뭔가 결산 조정을 통해서 또 입금을 잡아버리니까 이건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입금으로 안 보니까 뭐니까? 안 보니까 그저 제거되니까 역분개가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자 IS가 뭐야? 인권 분산을 때리고 뭐야? 당연히 10만 원 때리고 외상부 지금 감액에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추인이 되는 거야. 그죠? 요런 거다. 2월 입금 제도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겠죠? 두 번 잡으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다. 이 정도의 개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차이 좀 얘기할 게 좀 있네요. 여러분들 평가라는 걸 그죠? 우리 세법에서 평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평가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 평가 보죠. 평가는 실현된 겁니까? 미실현된 겁니까? 그 미실현된 거 하고 그러면 실현된 거 실현 아니죠, 그죠? 실현은 뭐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분 손익이 되죠, 그죠? 처분.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개념으로 보면 실현되지 않는 평가는요, 그죠? 기업의 담당자의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결정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세법은. 그쵸? 왜냐하면 법률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안정성 있죠. 그죠? 얼마를 세금 내야 될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실현된 걸 좋아하고 뭐야? 그죠? 미실현된 거는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미실현된 거.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서는 세법의 텍스에서는 얘는 안 좋아하고 뭐야? 얘는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입장이 그죠? 평가는 이제 미실현이니까. 그죠? 세법에서는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평가는. 그 평가는 보통 누가 하느냐면 담당자들이 평가하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평가이익은요, 미실현 이익금으로 원칙적으로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산의 평가이익은요, 원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입금 불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입금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인정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못 한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런 세 개는 뭐예요? 세 개는 평가지만 뭐예요?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야? 다음은 뭘로 본다? 입금 불산임이 아니고 뭐야? 입금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뭐죠? 그러니까 원칙은 다시 볼게요. 자, 평가 이건요. 이건 원칙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예요? 얘가 한 3종 정도가 있다, 그죠? 얘는 요거는 입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입금이다, 그죠? 왜 입금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세법하고 다른 있죠, 법률 간에 있죠, 평가에 대한 있죠, 이견이 있으면 누가 원칙일까요? 세법하고 다른 법률 간의 위치는요, 세법은 최고 하위법입니다. 이게 타법률 우선주의라고요. 다른 법률에서 평가해서 이거는 평가해서 법률에서 평가한 거야 하면요, 우리 세법은요, 그 형님 알겠습니까?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법률에 의하고 자본시장 금융 그죠? 법률에 의한 거잖아요. 이런 법률에서 내가 평가해서 인정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법은요, 없애반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계상한 평가이익은요, 인정하는 입장을, 예외가 뭔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할 때는 세법은 최고 하위법이니까 다른 법률에서 평가 차익이랄지 평가이익이라고 계산했다면 우리 세법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랄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한 거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다 법률에 의한 거는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법률에 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권고법률이 외환거래법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환율 변동 손익이에요.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 그죠? 외국하고 거래하면 필연적으로 외화 거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다라면 평가에 문제가 돼도 되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 기말에 뭐 하죠? 외화 환산이가, 그죠? 환산 손실 잡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것도 뭘로 본 거예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본 거예요. 평가라고 봐서 예전에는요, 2010년도 이전까지는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 이익하면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후보, 외화 환산 손실하면요, 송금 불산입 유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무조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연도에 완결이 되면 없어지게 되니까 추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11년도가 대단히 중요한 해죠. 2011년도에 어떤 해냐면 이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IFRS가 상장기업에 의무화됐던 첫 번째 연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가 간의 자본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외화거래는요, 그냥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화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럼 불필요하게 세무조정이 유발되고 그 다음 연도에 추인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나 짜증난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외적으로 법률에 요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다 인정하는 입장으로 다, 그죠?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가 외화 환산 손실이랄지 이익 잡으면요, 제대로 잡았다면 기말에 뭡니까?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잡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인정하는 입장을 찬다. 알겠죠? 그럼 입금으로 보는 경우 법률에 한 거 두 개 하고 뭡니까? 화폐성 나중에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이익 있잖아요. 외화 환산 이익도 뭐야? 다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죠? 그런 입장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그럼 너 제대로 환율 변동을 제대로 평가해서 잘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외화자산 부채에 따른, 그죠? 우리 차손익, 외화자산 차손익 평가 명세표라고 이렇게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표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거 좀 세 개 좀 살펴봅니다. 원칙은